추천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과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쉽게 보자면은 어떤 이 남자가 어떠한 문서를 읽었다면은 그 컨텐츠와 비슷한 품목을 찾아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액션 영화를 봤으면은 액션 영화 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추천해주는 게 바로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왼쪽에 있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보시면은 이 남자, 여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위해서 특정한 컨텐츠가 소비가 되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남자와 여자는 뭔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여자가 어떤 이런 파란색 문서를 읽었다면은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는 비슷하니까 이거를 남자도 좋아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템 간에 이런 어떤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포착해서 추천해 주는 게 바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사용자가 과거에 좋아한 아이템의 특징과 유사한 콘텐츠를 찾는 게 바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뭐 TF, IDF, BM25 기타 등등. 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센텐스 버튼이나 클립, 뭐 기타 등등 사전 합성된 모델로 인베딩을 구해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 기반의 추천 방식은 장점부터 보자면은 오로지 아이템 메타데이터만 있어도 신규 아이템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한테 왜 추천됐는지 이런 설명 가능성까지 있다는 게 이거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단점도 존재하는데, 유저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뭔가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추천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액션 영화를 봤지만은 결국엔 나도 코미디 영화도, 아직 보진 않았지만 코미디 영화도 좋아할 수 있고 뭐 멜로 영화도 좋아할 수 있고 기타 등등 다양한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컨텐츠 기반의 필터링은 내가 아직까지 보지 않은 새로운 스타일을 추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한 여기서는 상당한 피처 엔지니어링이 요구가 됩니다. 또한 이 개인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봤으면은 그 범죄도시와 유사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범죄도시 뭐 2, 3, 4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신세계 이런 어떤 액션 영화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추천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되지 않은 추천이 나갈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비슷한 사용자 또는 비슷한 아이템을 묶어서 너랑 비슷한 이 사람이 이걸 좋아했으니까 너도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가정을 해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논문이나 다른 좀 더 학구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서는 뭔가 이런 유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포착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서 또 다양한 내부의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로는 메모리 기반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법은 아니고 어떤 그저 말 그대로 메모리 기반, 뭔가 수학적인 또는 유사도 기반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솔직히 이거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예시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올드한 스킬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시다면은 구글링 하셔서 그냥 쓱쓱 한번 넘기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이 모델 기반의 방식인데, 우리가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용하게 될 방법 중에 하나고, 뭔가 인공지능이나 뭐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모델 기반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이것 외에도 뭐 그래프를 사용해서 학습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나중에 이런 라이트 GCN이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 영화 추천에 있어서 영화 시청자와 또 영화라는 컨텐츠 사이의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잘 포착해서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러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가 없어도 어떤 클릭 로그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템의 상호작용 로그만 있어도 강력한 개인화를 통해서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작업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메인 일반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뭔가 우리는 영화 추천을 할 거지만은 스포츠 용품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악 추천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각각의 도메인별로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이게 어떤 도메인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피처를 강화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반면에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그저 어떤 컨텐츠는 그게 영화가 될 수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뭐 스포츠 용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게 뭐가 됐든 그건 그냥 아이템일 뿐이고, 이 유저와 아이템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걸 학습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콜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은 말 그대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없으면 학습이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신규 사용자나 아이템이 등장했을 때 콜드 스타트 문제, 잘 추천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실제 필드에서는 이 콜래버레이티브 필터링 또 뭐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 이 두 개를 다 혼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많이들 적용을 합니다. 이 그림은 유튜브 추천 관련한 논문에서 따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한 서너 번씩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수많은 동영상 사이에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존재하는 아이템들을 곧장 어떠한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 됐든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이 됐든 그 수백만, 뭐 수천, 수억 개가 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바로 랭킹 모델로 넘겨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걸 뽑아줘 해버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천 시스템 구조를 여러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멀티 스테이지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1단계에서는 네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뭔가 러프하게 한번 뽑아볼게 라는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후보를 뽑았다면은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네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한번 맞춰볼게 랭킹을 매겨볼게 하는 그런 랭킹 모델을 두는 이런 식으로 멀티 스테이지를 두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단 두 개의 단계로 나눴지만은 뭐 이 사이에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이 중간 단계에 뭔가 이 캔디데이트로 들어오면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유아용 컨텐츠를 추천하는 시스템의 추천 설계자인데 여기에는 뭔가 욕설이 난무한다거나 뭔가 성인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거나 이러한 필터링을 걸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단계를 하나 더 둘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 랭킹이 뽑혔는데 근데 이제 랭킹을 보다 보니까 좀 더 랭킹의 순서가 코미디도 나오고 로맨스도 나오고 액션도 나오고 이렇게 골고루 나왔으면 좋겠는데 죄다 상단에 액션 영화관만 있으면은 뭔가 이것도 딱히 좋은 추천은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장르가 됐든 어떠한 뭔가 특징이 됐든 그 도메인 특성에 맞춰서 좀 더 다양한 추천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 추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리랭킹을 하는 그런 단계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터에서 추천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멀티 스테이지에 추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시스템의 어떤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을 하고 다음에 이제 라이트 GCN이라는 랭킹 모델을 학습시켜서 최종적으로 이제 서빙 되게끔 만들 겁니다. 우리는 정리하자면은 추천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고 첫 번째는 컨텐츠 베이스드라고 해서 내가 소비한 아이템과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이 있고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나와 유사한 유저가 소비한 아이템을 나에게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의 추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